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날은 서울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아래 타임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신라호텔 더 파크뷰는 조선호텔 아리아, 롯데호텔 라센느와 함께 서울 3대 뷔페로 불렸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호텔들도 많이 생기고 뷔페들도 많아져서 3대 뷔페, 5대 뷔페 이런 게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주중 석식으로 방문했고 이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가격은 성인 12만 9천 원, 어린이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12월의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말일의 경우 성인 15만 9천 원, 어린이는 7만 9천 5백 원으로 가격이 굉장히 사악해집니다. 호텔 뷔페 대부분 12월에는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 이 가격 주고 뷔페를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신라호텔은 장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에서 셔틀도 운영하고 있고 호텔 바로 앞에 3호선 동대입구역이 있어서 자차나 대중교통이나 모두 접근성은 좋습니다. 다만 처음 방문하실 때 주차하시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발렛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텔 입구에서 발렛을 맡기시면 되고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호텔 입구를 지나서 면세점 쪽으로 내려가시면 주차타워가 보입니다. 주차타워에 주차하시고 내부 셔틀 부르셔서 셔틀 타고 다시 호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5시 30분쯤 도착했는데 로비에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더 파크뷰는 로비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맨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5시 50분부터 사람들이 앞에 줄을 서 있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약자 성함 말하고 자리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예약할 때 창가 자리를 원한다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다른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테이블 기본 세팅입니다. 나중에 후식용 식기를 따로 세팅을 해주십니다. 테이블마다 탄산수 한 병씩 준비되어 있었어요. 레스토랑 내부가 굉장히 넓었는데 구조가 직사각형의 기다란 모양이었어요. 창가 자리는 어반 아일랜드가 살짝 보이는 뷰였습니다. 저녁이라 그런지 그렇게 뷰가 좋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자리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소파 같이 있는 자리도 있었고 작은 방처럼 조금 프라이빗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예약하실 때 원하시는 자리를 코멘트로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이 세팅되는 곳은 중앙에 모여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진에서 왼쪽 라인은 중식, 육류 같은 핫푸드,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짜장면과 짬뽕 같은 즉석 요리와 딤섬, 튀김빵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맨 오른쪽에는 샐러드와 스시 같은 콜드푸드들이 있습니다. 디저트 코너는 레스토랑 입구 쪽에 하나, 레스토랑 안쪽에 하나, 총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콜드푸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샐러드 몇 종류가 있는데 거의 새싹 채소들이었어요. 채소들이 파릇파릇한 게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베이컨과 견과류,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 있습니다. 이어서 큰 볼에 담긴 샐러드가 있고 코너를 돌아가면 한식 반찬이 6종류 있습니다. 나물과 김치가 상당히 맛있었는데 나물은 슴슴하니 담백했고 김치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게 중간중간 입가심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포포인치 서울역에서 맛있게 먹었던 나박김치도 있네요. 계속 이어서 샐러드 8종류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을 맞춰서 보기 좋았고 맛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기 샐러드가 다른 음식들과 페어링하기 좋게 만들어놔서 다양한 음식들과 샐러드를 조합해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샐러드 코너가 끝나고 바로 생선의 코너가 있습니다. 생선에는 참치, 도미, 연어, 문어 4종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신선도와 숙성도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도미와 문어가 맛있었는데 도미는 숙성이 잘 돼서 쫀득쫀득한 식감과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이 아주 좋았어요. 문어는 간도 적당했고 살이 아주 쫄깃쫄깃했습니다. 중간에는 얼음 위에 차가운 대게다리가 있는데 먹을 만큼 접시에 담으신 다음 자리에 가셔서 직원분에게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하시면 금방 데워서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 간장도 꽤 별미였는데 일반 간장이 아니라 일본 간장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간장이 약간의 가미가 되어 있어서 회와 같이 먹기 너무 좋았습니다. 초밥은 조금씩 만들어서 접시 위에 세팅해놨는데 사시미에 비해서 회의 신선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도 꽉꽉 눌러 만들었는지 조금 찰진 떡을 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초밥은 몇 개 먹으면 배가 확 불러오니까 사시미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시라인 맨 끝에는 라교와 레몬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자를 시작으로 즉석 요리 코너와 하푸드라인을 살펴볼게요. 교자는 5종류가 있었는데 새우교자, 버섯교자 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셰프 한 분이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계속 교자를 만들고 계셨는데 교자가 다 나가는 대로 계속 방금 만든 교자를 채워주셔서 굉장히 신선한 교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선한 교자였음에도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 속에 육즙이 많이 없고 살짝 밀가루 냄새가 나서 시각적으로 보는 기대치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옆에는 꽃빵과 튀김 종류가 있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튀김이 엄청 바삭하면서 기름기도 적당하게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고 짜장면이나 잡채와 같이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라이브 스테이션인데 저기 유리벽 안쪽에서 짜장면 반죽과 교자를 계속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짜장면과 짬뽕, 쌀국수를 받을 수 있는데 쌀국수 고명에 고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고수가 들어가야 제대로 쌀국수를 먹는 느낌이 나죠. 짜장면은 일반 면이 아니라 수제 반죽을 칼로 썰어서 수제비처럼 만든 면이 나옵니다. 짜장 소스도 감칠맛 있게 맛있고 채소나 고기도 푸짐했는데 면이 일반 면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드는 수제면도 존재감은 있지만 소스가 워낙 맛있다 보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면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하푸드라인입니다. 하푸드는 중식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신라호텔이 중식으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런데 소문에 비해 맛은 그닥 별로였어요. 너무 기대했던 탓일까요? 새우볶음밥부터 시작합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고 밥 아래 기름기 코팅도 잘 되어 있어서 맛있었어요. 탕수육은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고기는 작으면서 퍽퍽하다 못해 딱딱하고 튀김도 바삭이 아니라 소스가 절여진 상태에서 굳어서 아주 찐득하면서 딱딱했어요. 더 파크뷰 오기 전날에 저희 동네 중국집에서 찹쌀탕수육을 먹었었는데 동네 중국집보다도 못했어요. 물론 갓 튀겨 나온 탕수육과 뷔페 탕수육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튀김 상태나 소스 맛을 다 떠나서 기본이 되는 고기부터 너무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실망했어요. 해산물 볶음은 기본적으로 식재료들이 신선하다 보니 평균 이상은 했습니다. 보기새우는 튀김이 괜찮았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에 있는 새우는 수분감이 있었고 크림 소스가 달달하니 맛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탕수육 튀김이랑 아주 비교가 됐죠. 어양 소스의 오리볶음은 오리고기가 많이 퍽퍽해서 맛있게 먹지는 못했어요. 깐풍기는 튀김은 괜찮았는데 속에 있는 고기가 너무 질이 떨어졌어요. 질기고 수분감 하나도 없고 씹기도 힘든 고기였어요. 더 파크부가 그렇게 저렴한 뷔페도 아닌데 튀김류에 들어가는 고기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선찜을 좋아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게살죽은 게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맛도 진해서 아주 좋았어요. 몸보신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경오리. 북경오리는 셰프분이 직접 오리를 썰어서 세팅해 주시는데 비주얼에 비해 맛은 별로였어요. 살코기 자체가 많이 퍽퍽하고 옆에 전병은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고기를 싸서 먹는데 전병 맛이 고기 맛을 덮을 정도였어요. 배도 확 불러올 정도로 포만감도 장난 아니었고요. 북경오리 드실 분들은 전병이 싸지 말고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시지는 평범한 비주얼에 비해 맛은 특색이 있었어요. 뭔가 수제 소세지를 먹을 때 식감이 느껴지는데 특유의 속살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놀랐습니다. 탄두리 치킨은 향신료 향이 있어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LA 갈비는 단짠이 좀 강하긴 했지만 그래서 더 맛있게 먹었고 고기 상태도 괜찮았어요. 다만 몇몇 고기들이 많이 질겨서 이건 볶기를 잘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고기는 역시 양고기예요. 양 특유의 향이 잘 살아있으면서 육즙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만 쯔랑 같은 향신료가 없었고 민트 젤리 하나만 있었던 건 너무 아쉬웠습니다. 등갈비 차슈는 양념은 맛있었는데 요리의 특징과 다르게 고기가 좀 퍽퍽하고 질겼어요. 안심 스테이크도 있었는데 굽기는 미디움에서 미디움 레어 살짝 넘어갈까 말까한 굽기였어요. 미디움 레어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 맛있고 미디움으로 먹으면 조금 질긴 느낌입니다. 토마토 구이가 육류 먹으면서 입가심하기 좋았어요. 한 조각만 먹어도 포만감이 올라오는 피자가 있습니다. 뷔페에서 피자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배가 불러오거든요. 파스타 종류도 마찬가지로 포만감 오르는 음식들인데 조금씩 맛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단호박 스프링롤 꼭 드셔보세요. 겉은 일식튀김처럼 파삭파삭하면서 속에 달콤한 단호박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름과 단맛이 합쳐져서 완전 별미예요. 꼭 드셔보세요. 이어서 달팽이 그라탕과 미니버거, 가자미구이, 아스파라거스 볶음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음식들이어서 저는 어느 뷔페를 가도 웬만하면 요런 음식들은 건들지를 않아요. 트러플 감자 메시는 맛있었어요. 포만감을 감수하더라도 먹을만 합니다. 트러플의 풍미와 감자의 부드러움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음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라따뚜이가 있는데 재료들이 너무 커서 먹기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모든 음식들을 다 살펴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볼까요? 여기는 레스토랑 안쪽에 있는 디저트 코너입니다. 치즈와 견과류 등이 있고 케이크들이 있는데 종류가 꽤 많았어요. 저기 있는 케이크들 중에 다크와즈 케이크는 꼭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크와즈 자체도 맛있는데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크림도 부드럽고 달달해서 커피랑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마카롱이나 초콜릿은 워커의 더 뷔페랑 맛이 똑같았어요. 여기는 레스토랑 입구 쪽에 있는 디저트 코너인데 다양한 과일 젤리하고 5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과일 젤리들은 새콤한 맛이 강했고 과일들은 당도와 신선도 모두 최고였어요. 더 파크뷰는 디저트도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음식들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이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셰프의 조리 실력에 따라 음식이 고급으로 가는가 그냥 일반 음식으로 가는가로 나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식은 부기새우와 짜장면을 제외하고는 크게 인상 깊은 음식은 없었어요. 탕수육과 같은 튀김 음식들의 튀김 퀄리티가 너무 낮았고 속재료도 수분감이 없어서 맛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육류는 품질이 훌륭했고 조리도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스시 코너도 종류는 적어도 퀄리티가 많이 높았고 특히 숙성도가 매우 높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굉장히 수준 높았고 다양한 종류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았어요. 특히 다크와즈 케이크는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음식 외에 서비스를 이야기해보자면 직원분들이 진짜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이블로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셨고 빈 접시도 나오는 족족 바로 가져가셔서 테이블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호텔 뷔페들을 다녀봤지만 신라호텔이 서비스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라호텔 더 파크뷰. 소문에 비해 몇몇 음식들이 많은 실망감을 주기는 했지만 그 외의 음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직원들의 최상의 서비스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각종 코멘트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